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이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9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지금이 7시가 조금 넘었으니까 이제 곧 뉴스 공장 시작할 시간인데, 이게 이제 아직은 멧돼지 포획 작전이 시작되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곳에서 10월 체포설, 10일 체포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금요일에.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던데, 12일을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이제 지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내란에 대해서 지금 한다라고도, 오늘이 9일이니까 한다라고도 6일째 더 다루고 있는 건데, 막 경상도 말로 대다 그러죠. 대다. 진짜 대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 그러다 보니 체포하는 거 이외에 다른 뉴스가 지금 거의 계속 묻히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 올라갔던 재의결된 8개의 법안은 쌍특검법을 다 포함해서 전부 폐기됐습니다.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내란 특검법도 그렇고 둘 다 폐기됐는데, 전 이 상황이 조금 재미있어 보이는 게 폐기되자마자 민주당은 법안 다시 발의하겠다. 어떻게? 제3자 추천으로. 그래, 국민의힘 너네가 제3자 추천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발의할게라고 했는데, 이 상황이 좀 재밌어 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서 제3자 추천 특검법이라는 말이 특별검사를 여당도 야당도 아닌 제3자가 추천해서 임명한다라는 건데, 그 제3자는 아마 대법관일 겁니다. 노태학 대학 대법관. 근데 이게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열 입장에서 훨씬 고약할 수가 있는 게, 계엄령 선포했을 때 노태학 잡아가지고 노상원이 직접 패려고 그랬어요. 고문해가지고 허위 자백 받아내려고. 어떻게? 알루미늄 여과방망이로 패고 종이 자르는 작두로 손가락 자르고 니퍼로 손톱 뽑고 해서 고문하려고 그랬어요. 그 증거가 나왔단 말이죠. 얼마나 이를 갈고 있겠어요. 그 사람이 추천하는 거예요. 특별검사를. 국민의힘은 또 했던 말을 주워 담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굉장히 재밌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의 천적 임은정 검사를 임명한다든지 하는 아주 재밌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냐면 민주당은 지금 제1정당이고 과반당이고 덩치가 너무 큰 정당이기 때문에 어떤 좀 이런 개혁적인 일이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너무 좀 극단적인 사람으로 임명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거대 정당으로서 가지고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법관은 저 새끼들 나 고문하려고 그랬지. 두고 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어제 특검법이 통과되는 게 상황이 더 낫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를 부드득 갈고 있는 사람한테 임명권을 넘기겠다는 거예요.
허허. 사실 우리 박근혜 때는 야, 청와대에 무슨 수석이 저렇게 많아. 무슨 수석, 무슨 수석, 무슨 수석. 이런 걸 알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현직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고, 이름이 노태악이라는 걸 내가 왜 알아야 돼? 참, 별거 다 알게 됩니다. 여튼, 어제 특검법이 통과가 안 된 거는, 특검법은 언젠가는 통과가 될 법안들이에요. 그 언젠가가 언제냐가 문제죠. 어제 통과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안 됐으니까 이번에 윤석열 체포되고 혹은 체포되고 난 뒤 구속 수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 특검법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거 통과 안 되기 힘들어요. 만약에 그때도 통과 안 됐다. 그러면 윤석열 탄핵되고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 터지고 건진법사 폰 다 까져가지고 국회의원 국민의힘 쪽에서 열댓 명 날아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도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 여러 날아가고 기초단체장부터 해가지고 시장, 도지사 다 날아가고 난 다음에 그때 특검법 발의되면 통과가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뭐 모든 일이 다 순조로워질 겁니다. 제가 내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제가 2025년이 오면 봄에 대선, 가을에 대규모의 보궐선거를 계속 예측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봄 대선은 뭐 거의 확실시된 것 같고요. 저는 100% 확실합니다. 4월 대선 확실하는데 이제 가을에 있을 대규모의 보궐선거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는데 내란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너무 길어져서 지금 이제 잊혀졌는데 저 오늘 좀 호강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사케를 너무 많이 남기고 왔길래 제가 그거를 냉장고에 보관해놨는데 따라 보니까 너무 많아요. 평소에는 소주를 홀짝거리면서 방송을 하지만 오늘은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케를 마시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방송 미니모TV. 오랜만이어서 저도 이거를 안 빼먹고 다 언급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명태균의 수사가 끝이 나면 끝날 무렵에 명태균의 언급에 의하면 날아갈 정치인이 누구냐면 부산시장,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서울시장, 강원도지사, 그리고 14명의 기초단체장,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디벨롭된 걸 보면 조은희 의원, 윤상현 의원, 그리고 국회의원이 몇 명 더 있었는데 가물가물하네. 여튼 몇 명의 국회의원인데 문제는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명태균보다 훨씬 더 몇 배는 더 많이 해먹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핸드폰 3개가 압수돼가지고 포렌식이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제가 말한 게 기초단체장 14명에 광역시와 시도단체장 다 치면 아까 몇 명이냐? 부산, 대구, 경남, 서울, 강원 5명의 시도지사에 2명의 국회의원이었죠. 근데
명태균도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더 있는데 건진법사는 몇 배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거 선거법 위반 또는 뭐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면 기타 등등 다른 죄로 이거 날아가면 가을에 보궐선거로 다시 뽑아야 되는 기초단체장, 시도지사, 국회의원이 몇 명일지 상상이 안 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날아간 상황이면 민주당 단독 개헌선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민주당원이고 민주당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민주당은 옳은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민주당 단독으로 개헌선의 의석을 가지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사람이고 항상 옳은 판단을 한다고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정당이 개헌선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협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튼 제가 생각하는 올 가을, 늦어도 올 겨울에 엄청난 규모의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 짧으면 2, 3개월에서 길면 4, 5개월 정도의 그 개헌선을 가지는 정당이 하나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때 민주당이 굉장히 저는 처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무겁게 움직이고 무겁게 행동하고 무겁게 발언하면서 법안도 굉장히 진중하고 무겁게 발의해서 신중하게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싸 개헌선, 우리 필요한 거 뭐지? 이거 다 통과시켜.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튼간에 그리고 이것도 까먹고 있었네. 그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이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도저히 국회의원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 보면 공통점이 어떻게 저 사람이 공천을 또 받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의원이 됐어? 하는 사람들 뿐이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에서 절대로 언급이 단 한 번도 되지 않은 의원 중에서 저는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는 의원이 한 명 있어요. 힌트를 드리자. 야, 이거 되나? 내 유튜브 몇 명이나 본다고 뭐 이거 명예훼손 걸릴라나? 제가 이름은 언급 안 할게요. 지역구는 경남 어딘가고요. 삼선 의원이에요. 성별은 여잔데 그 명태균 게이트나 이런 데서 언급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청문회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공천을 받았지? 쟤는 윤석열 만세, 김건희 실드 말고 하는 게 뭐야?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이 너무 의심된단 말이죠. 저런 사람이 컷오프가 안 돼? 저 정도의 의정활동을 저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강력한 의심이 듭니다. 정치 고관여층은 아마 이 정도까지 말씀드렸으면 누군지 짐작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급된 적은 없어요. 언급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볼 때마다 컷오프 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돼서 저기 청문회에 앉아가지고 입으로 똥 싸지르는 거를 신기하게 보다가 문득 생각해보니 저 사람이 삼선이긴 하지만 지역구는 경남이고 그렇다고요.
건진이랑 상관이 있나? 명태균 아니고? 명태균은 경남 한정에서 해먹었으면 건진은 거의 전국구로 해먹은 것 같긴 하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런 좀 그 다양한 표현이 좀 이상한가? 이런 이제 밀려있는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려면 일단 멧돼지 포획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멧돼지 포획을 해야지 다른 뉴스가 다시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그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아, 참, 오늘 박정훈 대령 1심 그거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정의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이게 저희도 잊지 말고 지켜봐야 되는 게 일단 최혜병 사건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여기도 엮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블랙펄 이종호 맞나? 오래돼가 이름도 가물가물한데 이종호 씨부터 뭐 당연히 김건희 그리고 또 권오수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부터 해서 저기 기타 등등 엄청 많아요. 군인들도 많고 청와대도 많고 뭐 그때 당시 국방부 장관 이종섭에다가 또 누구야? 뭐 국방비서관 그다음에 뭐 그 아줌마 이름 뭐지? 그 박정훈 대령한테 뭐 이렇게 압력 넣었던 그 아줌마 같이 생긴 그분이 장관급이라면서요. 그분부터 해가지고 뭐 엄청 많죠. 엮인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란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묻혀버렸는데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최순실 게이트급 혹은 그거보다 더 큰 게 지금 최순실 게이트급 또는 그보다 더 큰 게 뭐 한 적게 추려도 6, 7개인데요. 지금 그 수사도 하루빨리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걸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이 시작돼야지 일단 하나하나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시작이 되면 굳이 특검을 하지 않더라도 이채 양명주라 그랬죠? 걔네들이 정상 작동을 해서 수사가 시작될지도 모르고요. 그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법 통과시키면 되는데 글쎄요, 지금은 검찰이 윤석열을 완전히 버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 속도가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분야별로 깊게 파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잊지 않고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양평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뭐 이소영 의원님, 한준호 의원님 너무 잘해주고 계시고요. 하여튼 뭐 국회에서 국정조사도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내란 국조도 뭐 잘 돌아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핵도 뭐 진짜 이 법사위원장 정청래는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저도 처음에 갸우뚱했거든요. 정청래라는 정치인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하고 뭘 맡겨도 잘하는 거하고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 법조인도 아닌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고?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서 전직 법무부 장관이 몇 명인데 갸우뚱 했거든요. 그리고 그 법사위에 박지원 의원은 또 왜 법사위로 가셨지? 그것도 저는 좀 갸우뚱했거든요. 근데 야, 그 모든 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못 했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너무 잘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뭐지? 박지원 의원님은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게 된 모든 제도에 민주당의 치트키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세요.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는 제도가 있는데 뭔가가 열린다. 박지원. 연장자가 필요해. 박지원. 연장자가 필요해. 박지원. 치트키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윤석열이 체포되고 나면 일단 체포가 돼야지 다른 일이 하나씩 더 풀릴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정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그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뉴스도 그리고 모든 이런 유튜브 언론도 다 그거 하나에 최우선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저도 그거 이외에 다른 뉴스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나와야 전달을 해드리죠. 아, 그리고 이거는 미니 모티비 단독입니다. 그 제3자 추천으로 재발의한다라는 거는 어디서도 다 나왔는데 야, 그거 대법관 되면 큰일 나는데 라는 거는 미니모 단독입니다. 저는 그거 보자마자 바로 생각 들었어요. 제3자 추천? 대법관? 저번에 말했던 제3자 추천이 대법관이었는데? 그럼 노태학? 노상원이 직접 선보겠다고 했던 그 노태학이 특검 추천을 한다고? 오, 대박인데? 요거는 미니모 TV 단독입니다. 어디서도 이 말은 안 하더라고요. 나도 단독했다. 혼자 생각한 것도 단독이 되나요? 취재한 게 아니고? 몰라. 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 지금 뉴스 공장도 조금 지루해지는 게 이제 아침 뉴스 공장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홍사훈 쇼,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된 마당에 주기자 라이브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뉴스 특보로 세 분이 릴레이로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고 계시는데 어제만 해도 그래요. 그 세 분이 릴레이로 뉴스를 진행하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물론 안에서 조금씩 다른 본인들의 취재 내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튼 내용은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 공장이든 매불쇼든 뭐든 간에 박시영 TV든 최경영 TV든 새날이든 시사인이든 또 내가 뭐 봤지 또 그런 거 다 통틀어도 다 내용이 같은 내용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대한민국은 전체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윤석열부터 잡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다른 거 시작하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박시영 TV는 조금 유의미한 게 있었던 게, 여론조사 전문가다 보니까 윤석열 지지율 40% 나온 그,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그걸 좀 알아보고 있던데, 일단 설문지가 말이 안 되고요. 그 질문 문항이 거의 아무 말 대잔치 수준이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 뭔가가 있을 거다고 해서 수사 의뢰를 할 건데, 뭘로 수사 의뢰를 할 건지 조사 중인 분들도 계시고요. 40%. 진짜 나는 이게, 몇 분은 이거 가지고 화를 내시던데 나는 그냥 웃음이 나와요. 그리고 그쪽 유튜브를 하는 분들은 40%는 이제 시작이다, 지지율 90% 간다고 선동질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야, 이게 김어준도 윤석열이 본인이 설정한 가상세계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던데, 나는 저기 뭐야, 성조기 노인부터 그쪽 유튜브를 제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가끔 범민주 진영 유튜브에서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소개를 해주니까 그런 거 듣거나, 아니면 TV에서 그 성조기 노인네들 집회하는 걸 보면 저분들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RPG 게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상현실 속에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분들은 본인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유튜브에 가서 그걸 비판하면서 본인의 주장에 댓글을 쓰는 게 생활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냐면, 여러분 제 유튜브 구독자가 조금 전에 봤을 때 443명이에요. 구독자 443명 얼마나 소박한 유튜브입니까? 그죠? 제가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제 제가 결방을 하긴 하지만 꼬박꼬박 올린 유튜브이고 열심히 한 유튜브인데, 그래도 구독자가 443명이고 수익이 나는 유튜브도 아니에요. 수익이 1원 한 푼이 안 나는 유튜브인데 여기 와서 그 댓글을 달고 있어요. 그것도 최근에 그게 좀 늘었어요.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그 의미를 몰라요. 중공인가라는 딱 네 글자의 댓글이 있었는데, 그냥 중공? 연세가 많으신 분이 댓글을 다셨나? 중공이라는 말은 저 초등학교 때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중국이라 그러지. 근데 요즘 그쪽 유튜브에서 중공이라는 말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리고 그 응원봉 집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중국 사람이라고 걔네들은 선동하고 다닌대요. 헐. 그리고 그걸 믿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RPG 게임 하고 있는 거지. 현실 속에서. 좀, 아, 이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 시간까지 아직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올해부터 하려고 하는,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강한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이다 보니까 MBC 뉴스, JTBC 뉴스를 제가 거의 못 봐요. 그래서 YTN이나 연합뉴스를 볼 수밖에 없는데,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YTN은 일단 그냥 저쪽이라고 봐야 돼요. 국민의 쪽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 기계적 중립. 근데 저는 기계적 중립도 정말 수에 비례한, 지지율에 비례한 중립이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요즘 엄청나게 큰 문제를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정치적 사안에 양쪽의 의견을 들을 때 그 5대 5인 것처럼 10대 90을 보여줘요. 저는 이거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성조기 집회에서 저는 특히 놀랐던 게, 뭐 몇 명이 있었겠죠. 몇 명이 있었을 건데 20대 초반 굉장히 앳돼 보이는 남자가 성조기 집회에서 인터뷰하는 거를 뉴스에서 내보내는데, 이거를 응원봉 집회에 있는 사람하고 거의 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도를 해요. 마치 이게 5대 5인 것처럼. 저는 이거에 대한 엄청나게 큰 심각성을 아주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뉴스 기사에서 댓글을 소개할 때 댓글 1000개 중에서 990개가 이쪽 의견이고 10개가 저쪽 의견이면 이쪽 의견 하나, 저쪽 의견 하나를 보도를 해요. 마치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다는 것처럼, 이거는 그 인터넷 기사와 인터넷 댓글과 유튜브가 활성화된 이후로 생겨난 고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언론 보도의 행태를 좀 답답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뭐 최경영 TV 보면 중간중간 가끔씩 언급은 하시던데, 이거 저는 굉장히 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크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대중들에게 알리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443이 아니고 구독자가 하다못해 44,300만 됐어도 이거를 퍼날라 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라도 하겠지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MBC 뉴스, JTBC 뉴스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그 언론들도 그런 식으로 보도는 해요. 그 언론들도 응원봉 집회 사람들만 인터뷰 안 해요. 성조기 노인들도 인터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언론이 이쪽 의견 하나, 이쪽 의견 하나를 보도를 해요. 그러면 집에 그냥 앉아서 그 뉴스를 소비만 하는 사람들은 이게 5대 5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망상에 빠져 있는 극소수의 무리들과 정신을 차리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이 대립하고 있는 구도에서 그 두 가지의 의견을 저렇게 1대1로 보도를 연일 계속 내뱉어내고 있는 저 언론의 행태가 저는 맞냐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큰 문제 제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오늘은 앞에서 좀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본 분이 얼마나 있으시려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제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 버렸네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